안녕하세요. 금융 스토리텔러 양픽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왜 자꾸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배우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개념을 짤막하게 소개해드렸고, 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최대한 쉽게 풀어보았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즉 물건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 원인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물건의 값이 올라가면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 반대로 금리, 즉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더 떨어져서 내가 가진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못 구입하게 되기 전에 소비를 서두르게 됩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가 늘게 될 때 물건의 공급자가 공장도 빨리 더 짓고 투자도 더 해서 판매할 물건을 충분히 생산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의 양이 그대로여서 수요가 초과되게 되고 물건의 가격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 단기간에 화폐의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점점 사라집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실질적으로 보면 소득이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연봉이 아무리 인상되어도 물가의 상승, 즉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실질적인 소득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소득이 감소하면 당연히 점점 소비는 줄게 되고, 소비가 줄면 공급자는 투자와 생산을 줄이게 되는데 이것이 또다시 개인의 소득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계속 경기가 하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과거 수십 년간 우리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게 된 부분에는 다양한 국내적인 원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 때마다 한국은행에서는 통화량을 줄여 화폐의 가치를 높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역사는 다른 영상을 통해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아닌 반대로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물가에 민감한데요. 다음 시간에 디플레이션에 대해 다루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경제정보, 금융 스토리텔러 양PD였습니다.